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음성이 말이죠. 지금 대단히 안 좋은데 뉴스나 지금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내일까지가 이제 마지막 선거운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목소리가 상당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듣기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잘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부정선거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대표단이 와 있습니다. 이 대표단이 제 기억에 세 번째 성명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명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리얼미터 대표가요, 주간 조선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지금 언론에 회자가 되고 있는데, 자, 지금 깜깜이 선거 기간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지금 많은 변수가 발생이 됐어요. 제일 큰 게 유시민의 돌발 발언, 그 다음에 이준석의 이동호에 대한 그런 혐오 발언,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큰 막판 변수가 되고 있고요. 특히 미국에서 국제감시단이 와서 활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투표 이틀간에 걸친 부정선거 의혹, 이게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마지막 변수는 하나 뭐냐, 지금 이화영 재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800만 불. 이거에 대한 최종 대법원의 판결이 6월 5일 날 있게 됩니다. 자, 이화영 판결은 이화영 판결이 아니죠. 사실상 이재명의 판결에 버금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왜? 이화영과 김성태 그리고 이재명이는 공범이거든요. 공범은 유죄를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론적 해석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화영이가요, 7년 8개월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김성태도 또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니 공범 관계에 있는 이재명이 이 마찬가지로 지금 재판이 진행이 안 돼서 그렇지, 진행이 되면 유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게 법조계의 일반론적 해석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6월 5일 날 있게 되는 대법원의 판결이 사실상 이재명의 정치 생명에도 직접 연관되어 있다. 이게 법조계의 전반적인 해석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정욱 변호사도 확실하게 연관성, 강한 영향. 자, 그래서 심하면 말이죠, 이거 재판 중지, 수사 중지 다 지금 못하게 막아놨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6월 5일 날 이게 유죄로 떨어질 확률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커 보이는데, 예, 이거 이재명의 정치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시고 선거에 임해야 된다.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의 경우에 이재명의 방탄입법, 예, 이런 악법만 없으면 이재명이가 대통령직을 설령 당선된다 하더라도 이게 유지가 되겠느냐라는 비관론도 상당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대선의 투표 행위에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맨 먼저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 두 번째가 이동호의 젓가락 사건, 세 번째가 유시민의 설란영 여사에 대한 비하 발언, 그리고 네 번째가 6월 5일 날 있게 되는 이화영 최종 대법원의 선고, 이게 이제 큰 변수가 된다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도 이런 것 저런 거를 다 감안해서 선거를 할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막판 역전 가능성이 지금 크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도 지금까지 여론조사의 흐름으로 보면 이재명이가 다소 유리한 그런 국면에 처해 있을 것이나, 이러한 변수들로 인해서 상당한 변수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젓가락 사건이라든가 유시민 사건 이런 것이죠. 이런 큰 변수로 인해서 역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도 분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막판 뒤집기를 우리가 꼭 해야 된다. 이게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이번 선거는 다른 그 어느 때 선거와 달리 체제 선거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딱 맞는 얘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국제감시단이 지금 세 번째로 성명문을 내놓고 있어요. 자, 요거 그대로 제가 말이죠, 더하기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국제공정선거연합 산하하고 그리고 산하에 있는 국제선거감시단이 5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진행된 사전투표 기간 중에 복수의 투표소를 직접 방문해서 감시 활동을 수행했다. 감시단은 현장에서 투표관리관, 관할 관공서 책임자, 지방선관위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사전투표 운영 절차를 정치했고 투표소에 방문한 일반 시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 제기를 경청했다. 또한 사전투표 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활동 중인 청년층 중심의 시민감시 현장을 직접 참관하였고 감시단을 자발적으로 찾아와 우려를 표명한 개인 및 시민단체들과도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감시단은 국내 주요 언론과 수차례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스티브 배넌스 워룸을 포함한 국제 채널을 통해 관찰 내용을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있다. 본 감시단은 제3자의 독립적 입장에서 가능한 한 객관적 시선을 유지하고자 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감시단은 한국의 선거제도 전반을 일방적으로 평가하거나 부정하지 않으며 현장에서 파악한 사회적 분위기와 시민사회의 우려를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본 성명서를 발표한다. 그러니까요, 이 서문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게 편파적으로 하지 않고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조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인들도 인터뷰를 했다라고 하는 거. 예. 그래서 국제적인 기준으로 부정선거의 기준은 국제 기준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예.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카토 센터가 발간한 이 공정선거의 기준 매뉴얼 여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 국내 이번에 선거 전반을 지금 평가하는 거예요. 예. 그런 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명심하시고 이렇게 뭐 특별한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이재명 노선이라든가 친김문수 노선이라든가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조사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예. 자, 우선요 사전투표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우선요 대한민국의 사전투표제도는 선거일 이전에 전국 단위로 대규모로 시행되며 관내 관외 구분과 장소 제한 없는 투표소 이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 두 번째, 이러한 구조는 유권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적 취지를 담고 있으나 국제적인 비교 기준으로 볼 때 절차적 복잡성과 과도한 융통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투표의 일관성과 검증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즉 절차적 복잡성과 과도한 융통성.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서 투표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관내 사전 투표까지 그리고 이게 페이퍼상으로 명부가 없고 전부 온라인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국제적인 기준이 위배된다는 겁니다. 국제적인 기준에. 그러니까 국제적인 기준에 위배되는 것만큼 부정선거의 요인이 크다.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만으로 투표가 가능하다는 구조는 중복투표 방지, 신문 확인의 정확성, 사후 선거인 명부 검증 등의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 없이 시행될 경우에 오히려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내용이죠. 특히 선거인 명부의 공개 여부, 신분증 확인 기록의 보존 방식과 기간이 불명확한 상황에서는 사전투표 결과의 정당성, 투명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구조는 사전투표 제도의 구체적인 구현이 국민적 공감대 또는 전문가의 객관적 검토를 거쳐 설계되었는지 그리고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당국의 성실한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진다. 아주 옳은 얘기입니다. 역시 전문가다운 평가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전투표 과정에서 드러난 기술적 결함.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봉인지의 기능적 한계 및 검증 불가능성. 네 번째는 정치권과 언론의 책임, 그리고 대응이 비겁하다는 거. 다섯 번째가 결론 및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이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기술적 결함은 뭐냐? 감시단은 이번 사전투표 과정에서 다수의 기술적 결함이 제도적 신뢰성 저하로 직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국 여러 지역에서 현장 장관인이 수기 계수한 투표자 수와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 수치 간에 통계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의 현격한 차이가 보고되었다. 또한 일부 투표소에서는 기표되지 않은 투표 용지의 외부 반출,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분증 사용, CCTV 사각지대의 존재, 그리고 참관인의 개수활동 제지 등의 사례도 확인되었다. 예. 그다음 가장 본질적인 제도적 결함은 공직선거법이 명시한 사전투표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 직접 날인이 하의 시행규칙에 의해 기계인쇄로 대체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법령간 위계를 훼손함과 동시에 유권자가 투표용지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을 제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와 같은 방식은 기술적 효율성과 법적 정당성 모두를 충족시키지 못하며 지난 수년간 반복적으로 대선 요구가 제기되었음에도 이번 대선에서 근본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거당국의 진지한 문제 해결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세 번째, 봉인지의 기능적 한계 및 검증 불가능. 사전투표 함의 무결성을 보장해야 할 봉인지 역시 핵심적인 기술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일부 봉인지의 경우에 색상이 짙어 참관인의 서명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고 봉인지를 떼었다가 다시 붙여도 훼손 흔적이 남지 않아 불법적인 개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세 번째, 실제로 봉인지가 제거되었다 다시 부착된 정황이 담긴 영상과 사진이 공개되었으나 이에 대한 선거당국의 명확한 해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미비점은 단순한 실무상의 결함이 아니라 투표 결과의 정당성과 선거 전반의 신뢰 기반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네 번째, 정치권 및 언론의 책임과 대응의 비용. 먼저요, 감시단은 선거 관련 문제 제기와 제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주류 언론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국제 기준에 따르면 선거 절차에 대한 감시와 문제 제기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며 표현의 자유의 일부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음모론으로 치부하거나 억압하는 분위기는 자유민주주의 본질에 위배되며 결과적으로 공공의 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다. 특히 사전투표의 부여 주장, 선거 일정 재조정 요구 등 시민사회의 반응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과 언론은 사실 기반의 설명과 제도 개선 노력으로 응답할 책임이 있다. 다섯 번째, 결론 및 권고가 되겠습니다. 선거제도가 아무리 이상적으로 설계되어 있더라도 최종 단계의 기술적 실행이 미흡할 경우에는 전체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본 감시단은 본 성명서에 제시된 투표관리관 도장인쇄의 날인 사전투표자 수 개수 불일치, 봉인지 기능 미흡 등 사전투표에서의 기술적 결함 사항들이 국제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국제선거관리기구를 통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내용을 향후 제출될 감시단 종합보고서의 핵심 기술적 결함으로 포함할 예정이다. 세 번째, 감시단은 이번 사전투표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기술적 문제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신뢰 기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공개 설명 및 후속 조치를 강력히 권고한다. 첫 번째,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전투표에서도 투표관리관의 직접 날인을 즉각 이행하라. 두 번째, 봉인지의 기능적 실효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기술적 설계로 개선하라. 세 번째, 사전투표자 명단, 투표기록의 검증 체계를 정비하고 이를 사후에도 검토 가능하도록 하라. 네 번째, 국제선거감시 기준에 부합하는 시민감시 활동을 보장하고 기술 절차의 전면적인 재점검을 시행하라.
다섯 번째, 선거 종료 이후에도 유권자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라. 이 권고사항도 말이죠. 굉장히 정확하게 잘 되어 있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투표관리관 직접 날인 이거 반드시 하라. 그리고 투명성 보장할 수 있게 봉인지의 실효성을 제대로 좀 보장할 수 있도록 다시 설계하라. 그리고 투표 기록의 검증 체계를 정비하라. 그리고 시민 감시 활동을 보장하고 유권자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하라. 이거 아주 좋은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감시단은 본 성명에 언급된 내용을 포함하여 선거 전체 과정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유엔 그리고 관련 국제기구에 공식적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본 성명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주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국제적 기준에 따른 독립적 감시자의 위치에서 발표되는 것이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포함하지 않는다. 감시단은 오직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의 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대표단 4명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자, 아주 말이죠. 정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런 이 문제점의 지적, 그리고 대안의 제시. 자, 아주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요. 자, 이런 걸 감안해서 우리 이제 당에서도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선대위 측에서도 적절한 대응 조치와 적절한 수준의 그리고 이 문제점의 적시, 그 종합적인 이 의견을 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말이죠. 오늘 제가 이 김문수 후보의 이 주장, 이거 선거관리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대혁신이 필요하다. 그러나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름으로는 비판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어요. 이 지점도 다시 검토된다. 이거를 부정선거로 안 하나. 이게 이제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이제 막연한 우리 국내의 정치적인 시각일 때 보면은 김문수 후보 같이 부정선거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선 하더라도 근데 이미 국내적인 시각에서도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부정선거가 있다. 이 부정선거가 선거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는 논외로 하고 최종적인 결과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가 진행되는 이번 이 두 번에 걸친 이틀에 걸친 사전투표 과정에서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정착해서 또 법률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의 요인들은 상당히 많이 포착이 되고 들통이 났다. 이런 점에서 이번 사전투표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게 부정선거 먹고 그 부정선거 좀 있다고 그래서 너 결과가 바뀌겠어?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선거 절차의 과정, 이 전반을 봐야 된다. 결론만 갖고 보지 말아라. 저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부정선거는 아니야. 관리가 부실해. 이렇게 보는 이유는 결과만을 보는 것이고 과정에서 나타난 부정의 사례가 크지 않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그런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국제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부정선거가 많고 적고는 나중 문제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런 점에서 말이죠. 김문수 후보의 이 부정선거론에 대한 시각도 이런 국제감시단의 국제적인 기준을 통한 이런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서 지금부터라도 이번 사전투표도 부정선거 요인이 충분히 있었다. 비판받을 만한 이렇게 시각을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의 주간 수능과 인터뷰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자, 그래서 이 핵심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선거는요, 굉장히 격하게 많이 바뀌고 있다. 지금 바뀌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좀 될 것이냐. 이게 이제 막판 뒤집기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 지점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이준석과의 단일화 희망이 있었는데, 이게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재명과 김문수 1대1 구도를 가정한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의 전략적 단일화 표심 효과에 의해서 오차 범인의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단일화가 아니니까 유권자들이 전략적으로 단일화하는 투표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차 범인의 결과로 이 압축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아웃 기간의 막판 추격 혹은 역전 가능성도 엿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체로 선거 직전 여론조사와 다르지 않게 선거 결과가 나타났던 전례를 보면
여전히 김문수 후보에는 끝까지 어려운 선거로 보인다. 근데 역전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이 젓가락발은 이런 걸로, 지금 이재명에게 불리한 이런 판국이 지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죠. 지금 이 대표도 이게 막판 이준석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불리하게 작용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네요. 예. 자, 그리고 말이죠. 마지막 최종 숫자는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지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김문수 후보는 사전투표 하루 전날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지금 이준석 후보 사무실 찾아서 마지막 단일화 제의했죠. 불발됐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본투표 때까지 노력을 계속 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유권자들에게 측은지심을 발송시키는 이른바 언더독 효과를 노린 전략적 제스처로 판단이 된다. 예, 전략적 제스처. 손해볼 게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어떻게 예상하느냐 그랬더니요. 공표금지 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이가 대략 40%대 후반에서 50% 초반을 기록했고 이를 기준으로 보면 48에서 52가량의 득표율이 예상되고 김문수 후보는 이보다 10% 정도가 낮은 38에서 42 사이 그리고 이준석이는 8에서 15% 사이를 득표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의 기간 동안 막판 네거티브 폭로전에서 파장이 큰 돌발 상황이 연출될 경우에는 지지율이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이러한 판세를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여전히 이재명의 당선 가능성이 좀 더 큰 상황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최종적인 결론에 비슷하게 간 걸로 본다면 이재명에게 유리한 여론 구도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막판 돌발 변수들이 크기 때문에 역전될 가능성도 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요. 이게 핵심적인 지금 결론이다. 이택수 리미터 대표.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전문가가 보기에도 막판 역전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 요거를 우리가 명심을 하고 이거를 염두에 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말이죠.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강민구 변호사의 의견은요. 이게 좀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별도 방송에서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